행정사법인 민행입사 대표 박중현 강사입니다. 행정사 좀 처음 들어보시죠? 아, 들어보셨나요? 네네. 행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그 전에 서로 교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행정사가 1894년에 대서세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어떤 형벌이 처해지면 그 내용을 읽어주는, 예전에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대서세칙으로 시작한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저는 공무원일까요? 네. 공무원 출신, 사무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는, 제가 2013년도 6월 30일부로 이제 퇴직을 했고요. 2024년도 1월 달에, 개업을 해서 지금 이제 법인이 됐고, 이제 저희는 파트너십보다는 다 전체, 다 직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행정사가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저도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재개발 재건축 수혜자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지만, 실제 제가 일을 하게 된 거는 시행사에 대한 인허가 자문을 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관리 전문업체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가 실제 필드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알게 됐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그 도시재생센터가 있을 때 저층주거지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행 조정법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영등포에서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를 저희가 위탁 수주를 하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을 백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신속통합기획인데요. 사실은 이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원님께서 워낙 말씀들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발제자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에 카이다에서 국방인력 조정에 대한 내용에 이제 발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했는데, 친구가 달라요. 좀 더 잘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위는, 예, 사회안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행안부 쪽이 이제 이쪽은 재난안전학 쪽으로는 이제 목대가 하고 있었고, 중앙대가 소방인데 요즘엔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침 개정 서류, 이제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법령지, 그러니까 서울시 거를 내용을 좀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책자를 발간했고,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상담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센터는 신풍역에 있습니다. 신길오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아마 물레 쪽에 한 군데가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주민들하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어떤 신속통합 기획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매달 한 번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이제 물론 형태로는 센터장이지만 실제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속통합 기획하고 나왔을 때 저는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절대 시간 단축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과 끝까지 다 해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LH분들 계시니까 아마 더 잘하실 텐데 절대 시간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미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교육하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진짜 줄어드냐? 그래서 전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죠. 절대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기억하죠? 주민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서울시 관계자분들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실무에 있다 보니까 예상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문제만 지적할 수는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 내용에 담을 수가 없어서 뒤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통합 계획은 뭐 맞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기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현행 재개발 재건축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조합 설립하는 단계에서 문제겠죠. 그리고 청산하는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주도해서 용적률도 좀 상향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투명한 공기 운영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유연한 뭐 도시계획을 뭐 위해서 뭐 도입 전후에 대한 비교된 내용들인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가급적이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도 결과론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주도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하실 때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고, 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형 정비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쉽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오늘 제가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학회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공문만 받아보고 저를 어떻게 검색을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 기준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주민 현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법적인 굴레보다도 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 이러고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간소화된 건 맞죠.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 단계에서 절차적인 부분이 시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간단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더 문제가 뭐냐면, 뭐 저희 영등포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거지에서 그 상업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시켜줬는데, 항상 주거지가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같은 종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거지역이고 일정 부분은 상업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아닙니다. 저는 주거지역에 있었고 여러분들은 상업지역에 있었다면은 어느 쪽 사업을 기분이 좋으실까요? 반대로 물어보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업지역에 계셨던 분들이고 저는 주거지에 있었습니다. 종상향을 같이 시켜줬습니다. 그럼 저도 상업지역에 됐겠죠. 누구한테 좋은 사업입니까? 주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에서 이분들은 특혜가 없는 거예요. 주거지에 계신 분들은 특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어려운 사실은 주거지에 계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합 방식이죠. 근데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현재 여러 가지 판례를 보게 되면은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은 조합의 자치행위를 인정을 해주는 추세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렇다면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대가리 수가 적으면 사업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분쟁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건축 설계나 여러 가지 대안을 주지만 사실 그게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나 공공주민의 이제 원팀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국내 환경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종전자산가 대비 종후자산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종전자산가는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가 집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주거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주거하고 그 안에서 뭔가 향후에 내의 이제 부동산 자산가액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비용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종후자산가가 올라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후자산가를 산정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담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자문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설계도에 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래 이런 쪽에 좀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등포 자문을 하게 되다 보면은 예비 사업성을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비 사업성을 분석해줘야 대략적으로 공사비하고 어느 정도 책정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공사비와 대략적인 종후 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이 사업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현행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점은 저희가 또 이렇게 주택학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예비 사업성에 대한 분석들도 좀 제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LH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준다고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업을 갖는 데는 그런 방향성 잡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 뭐 신속통합기획인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실 것 같아요.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용적률 300%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높은 기부 체납 비율 그리고 이제 공공보행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기획사업의 이제 문제점이 결과론적으로 공공주도 목적이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죠. 저도 이제 저는 사실 뭐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담당관이다 보니까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이제 숫자를 많이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공주도 개발은 용적률을 상향이란 좋은 먹이를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공주도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 SOC 시설을 갖춰야 된다거나 아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도 얘기했는데 임대주택을 너무 비율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은 예전에 임대아파트라는 개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영등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인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온다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필연이죠. 문제점은 필연인데 어떤 보면 필수 사항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공공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지 않거나 주민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굉장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난관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토지 소유 중 2분의 1,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왜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너무 반대파가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0명 있습니다. 50명이 동의해서 신청했습니다. 50명이 반대하면. 자, 100명 중에 6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40명의 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변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정부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은 언제 합니까?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우리 영등포 주민들, 서울시 주민들은? 안전진단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됐나요? 안 되죠. 근데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갔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도정법에 한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조합이 이미 설립된 상태일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근데 안전진단 했어요. D등급, 2등급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나요? 무너질 때까지 못 지려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인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요건 요소를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제도의 한계를 낮춰준 건데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문 방식이야 뭐 당연히 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설계는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제 의사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뭐 충분히 서로 의견 교류가 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주민 제한 기준은 이제 뭐 운영 절차가 있는 뭐 계획 마련부터 그다음 자문회의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까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자문 사업에 이제 뭐 저게 문제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문제점이 곧 개선하는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면 주민 제안을 자문위원이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이제 파악하고 공익과 사익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조절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주도형이 아까 뭐라고 했죠? SO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사업성과 나의 직접적인 개연성이 얼마가 있느냐는 사실은 그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과 주민 간의 간극 조절 및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자문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합니다. 일부 우리 서울시에서 좀 자문단을 재개발 재건축에 자문단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자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영등포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이제 위원장이나 임원이 되실 분들이 저희 서울 사무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폐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서울시에서 파견된 컨설턴트가 다른 쪽하고 좀 여러 가지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들하고는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한두 건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자리가 학회다 보니까 조금 톤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니터링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비관리 전문업체도 대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보잖아요. 그죠? 저희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회 요건도 신청 요건과 동일하게 30% 상향해서 사업 안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1월 30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뽑아냈던 자료인데 총 110개 추진구에서 62개소 이제 기획이 이제 완료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그 영등포의 내용들인데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게 이제 한양하고 시범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3부죠. 네, 3부 자리 좋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신청도 목화대교, 삼익, 은하, 광장 이런 데가 있고요. 재개발은 당산하고 대림동 이런 쪽이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사업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됐다. 최근 건 이제 이거는 구에서 내용을 좀 주신 거라서 그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부 체납으로 이제 문화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 센터가 제시가 됐다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데이케어 센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예. 이게 인식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넣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 한양입니다. 여의도 한양인데요.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이제 토대로 낸 시공사 입찰 공고는 이제 위법으로 해서 시공사 선정이 총회 취소가 됐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다. 강제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제 600% 상향됐는데 기부 체납 이슈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기부 체납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산동은 이제 일부 주민 구역계 변경 후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부 주민들끼리 구역 확정해서 어느 정도 지분권 갖고 있으면은 그냥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갈아타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림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신속통합계획 확정으로 아직 주민 이견이 이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조만간에 의견 나올 거고요. 저희한테 수시로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제 공공주도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이제 담아놓지는 않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1단계에서는 주택 공급 공모사업 유형을 검토해서 하고 후보지 발굴 대상지를 이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조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 6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적정성 검토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공모 전략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후보지 발굴 단계에서 주거 지역을 1차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소급법으로 이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주거 지역을 제척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 사업 구역을 제척을 하고 있고 4단계에서는 검토 대상 지역을 도출하고 5단계에서는 정비 시급성 검토하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6단계도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5층 이하,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가 좀 정비 시급성 검토에서는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한 죄송합니다. 점지만 잘 안 보이네요. 예, 93%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보여가지고. 네네. 네, 93%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영등포 내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이 27,632개 건물에 노후불량 건축이 16,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8% 정도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이제 후보지 발굴을 상해서 검토를 1차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에서 봤을 때, 네네. 저희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대상이 가능한 부지가 한 20개소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은 한 2개소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 보고를 받아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 검토 사항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근데 이 자료는 저희가 오픈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위원님 5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